네, 752페이지 아간면 영역의 임상신경 해부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이때까지 앞에서 배우셨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셔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 강의의 양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많은 강의 양들을 하면서 대신 뭐 저는 가급적이면 수업 시간 내에 모든 것을 다 다루어서 그 과제를 없이 하느라고 이때까지 달려왔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제를 내드리지는 않지만 집에서 어, 말씀드렸던 것을 꼭 잘 복습하셔서 시험에 잘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752페이지. 네. 아간면 영역에서 신경의 손상 시에 야기될 수 있는 임상적 증상 해서 읽어보면 아간면 영역의 염증, 종양, 동맥류 및 골절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신경이 압박되거나 손상이 되면 어떤 임상적 증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해부학적으로 어떤 신경이 압박되거나 손상될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아는 것은 정확한 진단과 함께 합리적인 치료에 도움이 된다. 자,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조금 그 완전히 클리니컬하다고 보기는 힘들고 그 브로드하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트라이제미널 러브부터 들어갑니다. 네, 트라이제미널 러브. 트라이제미널 러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늘 그랬던 것처럼 뉴클레우스를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판스가 있고 메들러 오블롱가타가 있으면 거기에 책에 있는 형태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린시펄 뉴클레우스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메젠세팔릭 뉴클레우스가 있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는 뭐죠? 이거는 스파이널 뉴클레우스가 있죠. 그 다음에 메젠세팔릭 뉴클레우스가 있고 프린시펄 뉴클레우스 옆에 보면은 모터 뉴클레우스가 있고 이게 3차 신경의 핵들이죠. 자, 그래서 752페이지에 나오는 3차 신경 뇌 핵, 트라이제미널 크레니얼 뉴클라이가 손상되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임상적인 증상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신경 뇌핵은 3차 신경 중간핵, 중간 뇌핵, 그리고 3차 신경 운동핵, 3차 신경 으뜸핵, 그리고 3차 신경 다리내핵, 그리고 3차 신경 척수핵 이렇게 있죠. 그죠? 3차 신경 척수핵 이렇게 있는데 요 네 종류에서 각각의 이제 변성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나 하는 거 아래쪽에 계속됩니다. 부위별 변성 시 야기될 수 있는 임상 증상 중간 내 미드브레인과 다리 내에 있는 3차 신경 중간 내핵이 어떠한 원인으로 디제너레이션이 됐을 경우에 지금 표시하자고 하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어떠한 원인으로 디제너레이션 된 경우에는 씹기 근육, 얼굴 근육 및 턱 관절의 고유 감각이 소실된다. 자, 앞쪽에서 감각 전도로에서 3차 신경의 메젠세팔릭 뉴클레우스는 고유 감각, 심부 감각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씹기 근육, 얼굴 근육 및 턱 관절의 고유 감각이 소실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사실 표현하면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그 중간 내핵이 예를 들어 손상된다고 할 때 근데 중간 내핵 전체가 손상될지 일부가 손상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다음 판스에 있는 3차 신경 으뜸핵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별표로 표시하는 여기입니다. 프린시펄 뉴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너브 혹은 판타인 뉴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너브가 손상이 되면 변성이 되면 촉각 및 악각 전도, 촉각, 터치, 디스크리미너티브 터치 하고 그 다음에 프레셔, 혹은 뭐 거기에 약간 관련된 라이트 터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된다. 바로 앞쪽에서 이제 그 감각 전도를 했을 때 나왔던 부분인데 참조하시면 되겠고, 판스에 있는 3차 신경 운동핵이 변성이 되면 당연히 씹기 근육, 마스티케이터리 머슬의 마비와 위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머슬 같은 경우에 가는 운동신경의 핵이 변성이 되면 운동신경이 계속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 근육에 자극이 덜 가게 되고, 머슬은 자극에서 수축을 계속하지 않으면 주로 아트로피가 발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아트로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53페이지로 넘어가서 판스에 있는 3차 신경 척수핵의 윗부분 오랄 파트가 어떤 원인으로 변성되면 식별성 촉각 및 압각 전도가 소실될 수가 있다. 메들러 오블롱가타에 있는 3차 신경 척수액의 중간 부분이 어떤 원인으로 변성된 경우에는 얼굴과 머리의 통각 및 온도각의 전도가 소실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인터폴라리스 파트, 팔스 인터폴라리스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이 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는 부분 혹은 학자 간 이견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5번 같은 경우는 사실 시험에 내기가 좀 어렵겠죠. 6번 미달라 오블롱가타에 있는 3차 신경 척수핵 아랫부분 카우달 파트가 어떤 원인으로 변성이 된 경우에는 얼굴 및 머리의 통각 및 온도 그리고 촉각 전도로가 소실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러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셜 러브 753페이지에 있는 페이셜 러브 아래쪽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셜 러브는 혼합신경으로 운동성인 얼굴신경과 특수감각 성분인 중간신경으로 구성된다 입니다. 특수감각 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교감 성분도 있죠. 운동 성분인 얼굴신경은 얼굴 근육에 분포하고 특수감각 신경인 중간신경은 혀의 앞쪽 3분의 2 부분의 맛감각과 여기까지가 특수감각이고요. 눈물샘, 코샘, 그리고 입천장샘, 혀밑샘, 턱밑샘의 샘 분비에 관여한다. 이 부분은 부교감이죠. 그죠? 다음 페이지 운동신경은 판스의 얼굴신경핵 모터 뉴클레우스 오브 페이셜 너브에서 시작하고 얼굴 근육뿐만 아니라 플래티즈마 머슬, 스타일로 하이오이드 머슬, 다이게스트릭 머슬의 뒤힘살 포스테리어 벨리 그리고 앞 귓바퀴근, 뒷 귓바퀴근 및 뒤통수 이마근. 자, 여기서 아우리클라리스 머슬은 기본적으로 3개잖아요. 앞, 위, 뒤가 있지 않습니까? 앞, 위, 뒤. 여기서 이제 위가 빠졌는데요. 아우리클라리스 머슬 모두를 페이셜 너브가 담당을 합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뒷깃바퀴근 아우리큘러리스 포스테리어 머슬은 포스테리어 아우리큘라 너브 쪽에서 관장을 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그리고 위 깃바퀴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수피리어 아우리큘라리스 수피리어 머슬도 마찬가지인데 그것 말고 이제 아우리큘라리스 안티리어 머슬이 또 있잖아요. 안티리어 머슬 역시 페이셜 너브 중에서 이제 머스큘러 브랜치가 관장을 하게 돼 있죠. 그것 및 뒤통수 이마근의 뒤통수 힘살 아시피탈 밸리에 분포를 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부교감 신경은 다리 내의 위침 분비액 수피리어 살리바이터리 뉴클레우스에서 시작하고 자 그림에서 보았을 때 요 부분 이 부분이 아이고 지워버렸네요. 제가 이 부분이 수피리어 살리바이터리 뉴클레우스이죠.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죠? 위침 분비핵 상타액핵에서 시작하고 맛 감각은 메들라 오블롱가타의 고립핵 아래쪽이 그려놨는데 이것이죠. 살리터리 뉴클레우스. 맛있는 것은 혼자 먹는다. 외롭죠. 그러면 그래서 솔리터리 뉴클레우스에서 그칩니다. 무릎신경절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언은 얼굴 신경의 감각신경절이고 여기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게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언이죠. 거짓 홀신경세포 수도 유니폴라 갱글리언 셀으로 구성되며 이 신경절의 중추가지는 중간신경이 되어서 뇌줄기의 종지에게 그친다. 이 신경절의 말초가지는 고실근신경 코다 팀파니와 그레이터 페트로잘 너브가 있으며 코다 팀파니는 혀의 앞쪽 3분의 2의 맛감각과 혀밑샘 및 턱밑샘의 샘분비에 관여하는 부교감 신경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관여하는 섬유는 이제 턱밑 신경절 이 그림에서 보면 이거죠. 서브 맨디뷸라 갱글리온이죠. 갱글리온이고 그 다음에 큰 바위 신경 그레이터 페트로잘 너브는 여기에서 튀어나오는 이게 그레이터 페트로잘 너브이죠. 그리고 이 커넬은 당연히 테리고이드 커넬입니다.
그리고 예, 디페트로절 러브라는 교감이 같이 가죠. 네, 이 부분은 그림에서 생략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는 755페이지에 있는 그림에서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프레이먼의 위치입니다. 예, 페이셜 러브가 그 크레니얼 캐버티에서 예, 들어가는 구멍은 여기 인터널 어쿠스틱 미에이터스고요. 바깥쪽으로 나오는 구멍은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프레이먼인데, 이 구멍을 나와서 그림에 나와 있는 포스테리어 아우리큘라 브랜치 하고 그 외에 예, 다이게스트릭 브랜치나 다이게스트릭 브랜치 혹은 예, 스타일로 하이오이드 브랜치, 그리고 이 앞쪽에 나가는 것이 머스큘라 브랜치들이잖아요. 머스큘라 브랜치들이어서 예, 템포럴 브랜치, 자이고마틱 브랜치, 예, 그 다음에 버컬 브랜치, 마지널 맨디블라 브랜치, 그리고 서비컬 브랜치, 이렇게 5개로 나뉘게 되는 것인데, 이때 얘들이 나와서 퍼져야 되지, 거기 나와 있는 755페이지 그림 10-2처럼 나오기 전에 이 나오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아니고 나오기 전에 나오는 것은 코다 팀파니이죠. 이 그림에서 보면 이게 코다 팀파니잖아요. 코다 팀파니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까만색은 이제 링구얼 러브죠. 네, 뭐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레크리말 글랜드 및 네이젤 글랜드, 펠라타인 글랜드로 보내는 것은 여기에 있는 뭐예요? 페리고 펠라타인 갱글리온 리온을 통해서 여기 있는 맥실라리 너브의 자이고마틱 너브를 거쳐서 어떻게 되나요? 예, 예, 옵달믹 너브의 라크리말 너브랑 합쳐져서 예, 부교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코하고 네이젤 글랜드랑 입천장 글랜드는 여기 따라서 이제 팔라타인 너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얼굴 신경의 부위별 변성이 일어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체크해 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판스의 위침 분비핵, superior salivatory nucleus 어는 거죠. 네, 여기에서 보면 이거죠. superior salivatory nucleus, 이 부분에 어떠한 변성이 생겼다 라고 하면 네, 이것은 레크리말 글랜드, 네이잘 글랜드 및 팔라타인 글랜드, 그리고 서브 링구얼, 서브 맨디블라 글랜드 모두에 다 해당됩니다. 얘는 예, 그레이터 페트로잘 러브랑 그 다음에 코다 팀파니를 통해서 그 누선, 크게는 레크리말 글랜드, 서브 맨디블라 글랜드, 서브 링구얼 글랜드에 분포하고 그 외에 네이잘 글랜드나 예, 그리고 팔라타인 글랜드에 분포를 하잖아요. 얘들 전체가 분비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 네, 지금 보시면 여기서 나가는 것들이 지금 네, 이렇게 쭉 가서 여기, 이렇게 쭉 가서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가니까 타액선에 모두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리 내 판스에 있는 얼굴 신경의 운동핵 모터 뉴클레어스 페이셜 러브에 어떤 원인으로 변성이 생기면 자, 이것들이 지배하는 근육들의 모든 문제가 생기겠죠. 앞쪽에 말씀드렸던 그 근육들, 페이셜 머슬들, 플래티즈마 머슬, 스타일로 하이오이드 머슬, 데이가스트릭 머슬, 파스테리어 다이가스트릭 머슬, 포스테리어 벨리, 그리고 안테리어 위 귓바퀴근 같은 경우 아우리클라리스 수피리어리스 머슬, 아우리클라리스 파스테리어 머슬 및 아시피터 프론탈리스 머슬, 그리고 뒤통수 힘살, 아시피탈 벨리 등이 마비가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숨내 메들라 오블롱가타에 있는 고립로핵 살리터리 뉴클레우스에서 어떤 원인으로 변성되면 혀 앞쪽 3분의 2의 맛 감각이 소실된다. 네, 그렇죠. 살리터리 뉴클레우스에서 나오는 것은 특수 감각이죠. 예, 스페셜 비세럴 에이퍼런트 SVA에 해당되는 신경인데, 코다 팀파니를 따라서 가지만 어쨌든 상행 제일 위에 있는 핵에서 변성이 일어나면 맛을 못 보게 되는데, 이때
이때 맛을 못 보게 되는데 혀 앞쪽 3분의 2의 맛감각이 소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만 그 뭐랄까 혀 인두신경에서 나오는 것도 살리타리 뉴클레어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혀의 뒤쪽 3분의 1도 원칙적으로는 마비가 같이 돼야지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페이셜 러브 컴포넌트만 따져본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잠시 756페이지에 있는 혀인두신경 부위별 변성에서 손상 시 야기될 수 있는 임상적 증상을 보시면 두 번째 나오는 메달라 오블롱가타에 있는 고립로획 살리터리 뉴클레스에서 어떤 원인으로 변성된 경우는 혀의 뒤쪽 3분의 1 막감각이 소실된다. 둘 다 솔리타리 뉴클레스잖아요. 다만 이제 이 뉴클레스에서 시작된 신경이 페이셜 러브로 가느냐 혹은 글로소파린젤 러브로 가느냐에 따라서 막감각이 앞쪽이 소실되느냐 뒤쪽이 소실되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전체 막감각이 이렇게 소실된다라고 솔리타리 뉴클레스 자체만 얘기한다면 양쪽 다 소실되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운동 성분인 얼굴신경의 특수감각신경 운동 성분인 얼굴신경과 특수감각신경인 중간신경이 종양 등으로 압박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뭐 이거는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근육, 페이셜 머슬의 마비, 혀 앞쪽 3분의 2 맛감각의 소실, 혀 밑샘과 턱 밑샘의 분비 장애, 청각 감인, 그리고 눈물샘, 코샘, 입천장샘 등의 분비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자, 이것은 그림상에서는 한 이 정도에서 지금 어떠한 마비가 일어났을 때의 얘기니까 이거는 이제 페이셜 러브로 이미 나와서의 마비니까 혀 앞쪽 3분의 2만 맛감각이 마비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무릎 신경절의 앞쪽 부위에서 시작하는 그레이터 페트러절 러브가 어떤 원인으로 압박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레크리말 러브, 네이잘 글랜드 및 입천장샘의 분비 장애가 일어난다. 자, 이것이 지금 제가 표시하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어떤 장애가 일어나면 얘가 가는 누선, 그 다음에 팔라타인, 그 다음에 코에 있는 네이잘 글랜드들은 모두 마비가 당연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비 장애가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무릎 신경절의 아랫부위에서 시작하는 무릎 신경절의 아랫부위에 더 주행을 해서 이제 뼈 속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코다 팀파니는 이거죠. 코다 팀파니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때 혀 앞쪽 3분의 2 부분의 막감각 소실과 혀 밑샘하고 턱 밑샘의 분비 이상이 일어난다. 이때는 눈물은 제대로 나오는 거죠. 코다 팀파니는. 그러니까 보다 상위에서 변성이 일어나면 모든 기능이 다 마비가 되거나 이상해지지만 하위로 내려올수록 스페시픽한 부분에만 마비가 일어나는 것이 마비나 이상이 오는 것이 정상이겠죠. 코다 팀파니의 경우에는 레크리말 글랜드하고 팔라타인 글랜드 혹은 네이절 글랜드하고는 관계가 없고 맨디블 쪽에 위치하고 있는 서브 맨디블라 갱글리온 쪽에 영향을 줄 테니까 따라서 이것들은 서브 링구얼 글랜드랑 서브 맨디블라 글랜드 분비에 이상이 초래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죠? 그 다음 링구얼 러브. 링구얼 러브는 뭐예요? 링구얼 러브는 기본적으로 맨디블라 너브의 가지죠. 링구얼 러브와 턱 밑 신경절 서브 맨디블라 갱글리온을 연결하는 작은 가진 신경절 가지 갱글리오닉 브랜치가 어떠한 원인으로 압박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작은 가지를 얘기합니다. 작은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가지들이 손상이 된 경우에는 역시 서브링구얼 글랜드랑 서브 맨디블라 글랜드의 분비 이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혀신경, 링구얼 러브의 혀가지, 링구얼 브랜치가 어떤 원인으로 압박이나 손상이 된 경우에는 혀 앞쪽 3분의 2의 맛 감각 소실, 코다 팀파니가 쭉 따라가서 이제 혀신경, 링구얼 러브를 따라가니까 맛 감각이 소실되고 혀의 앞쪽 3분의 2 부분에 점막 감각이 이상이 일어난다. 이 뒤에 나와 있는 점막 감각이 이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는 페이셜 러브 파트라기보다는 맨디블라 러브에 있는 링구얼 러브 프라퍼 파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이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기서 쭉 이렇게 갔을 때 혀 앞쪽 3분의 2에 있는 맛 감각 및 일반 감각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실제로 링괄 러브가 다치는 경우는 사랑니를 발치한다든가 아니면 임플란트 수술을 한다든가 그 외에 내소 서저리를 한다든가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일들이고, 이러한 경우에 이제 뭐 당장에 이제 그 혀에 있는 이제 일반 감각이 이상해지는 부분이 있죠. 다만 혀의 감각이 이상해진다고 해도 혀가 움직이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이포글로살 러브에 의해서 혀의 움직임이 지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페이셜 러브에 어떤 인저리가 생겼을 때는 단지 맛 감각과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링괄 러브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맨디블라 너브의 브랜치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그 일반 감각들이 마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북꼭지 구멍,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포라멘 입구 가까이에 있는 너브 투 스타피디우스 머슬이 있으면 이 신경이 윗부분이 어떤 것으로 마비가 된 경우에는 청각 감인이나 얼굴 근육에 마비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너브 투 스타피디우스 머슬은 여기입니다. 여기 스타피디우스 머슬 이 위에서 이렇게 어떤 변성이 일어나면 이 아래쪽에 그 페이셜 러브 프라퍼라고 할 수 있는 운동의 머슬들에 분포하는 모든 가지들이 이제 영향을 받는 거여서 얼굴에 이제 얼굴에 표정을 짓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상해질 수 있는데, 그것 말고 이 스타피디우스 머슬 자체가 큰 소음이 났을 때 고막에서 이걸 댐프닝 시키는,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역할을 못하게 되면은 청각 이상이 일어날 수가 있죠. 하이퍼 아큐시스라는 거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0번째, 얼굴 신경이 복꼭지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온 부위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압박이 되거나 손상이 되게 되면 페이셜 머슬, 플라티즈마 머슬, 스타일로 하요이드 머슬, 다이게스트릭 머슬의 포스테리 벨리, 수피리어 아우리큘라리스 머슬, 파스테리어 아우리큘라리스 머슬 및 아시피토 프론탈리스 머슬의 뒤통수 힘살이 마비가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거는 당연한 건데, 이 아래쪽 여기에서 마비가 되면 머스큘라 브랜치에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머슬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제 때때로 이런 근육들 중에서 그 이너베이션이 다른 신경에서부터도 이렇게 이너베이션이 되는 경우는 한쪽만 살아 있어도 그쪽에 영향을 받아서 100% 마비가 되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756페이지에 나오는 글로소파린젤 러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혀 인두 신경에 대해서 먼저 디스크립션을 읽어보면, 혀 인두 신경은 혀와 인두의 분포에서 감각, 운동, 분비를 갖고 있는 혼합신경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네, 특수감각신경인 특수감각신경 퍼트는 혀의 뒤쪽 3분의 1 부분의 막감각을 담당하고 미달라 오블롱가타의 고립로획 솔리터리 뉴클리어스, 앞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혀 앞쪽이든 혀 뒤쪽이든 다 살리터리, 그리고 혀 뿌리도 살리터리 뉴클리어스예요. 살리터리 뉴클리어스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 감각신경은 혀의 뒤쪽 3분의 1의 점막과 인두점막, 파린젤 뮤코자, 목구멍 편도, 팔라타인 탄설, 아디터리 튜브, 미들 이어 및 마스토이드 에어셀, 유돌 봉소 셀 등의 감각을 담당하고, 다리 내 그리고 판스와 미달라 블롱가타 및 목척수 윗부분에 있는 3차 신경 척수액. 자, 일반 감각 신경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3차 신경 척수액에 5, 7, 9, 12 다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3차 신경 척수액에 그칩니다. 운동신경은 붓인두근인데요. 이것이 나오는 곳이 뉴클레우스 앰비규어스라는 것이죠. 이 뉴클레우스 앰비규어스는 얘뿐만 아니라 10번에 있는 미주신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주신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뉴클레우스 앰비규어스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은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혀인두 신경의 부위별 변성 및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임상적 증상을 읽어보면, 먼저 미달라 블롱가타의 아래침 분비핵. 자, 이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살리베이터리 뉴클레우스가 두 개가 있죠. 페이셜 러브에서 나오는 수피리어 살리베이터리 뉴클레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피리어 살리베이터리 뉴클레우스가 있는데, 수피리어 살리베이터리 뉴클레우스가 담당하는 것은 레크리말 글랜드하고 네이젤 글랜드, 팔라타인 글랜드하고 그 다음에 서브맨디블라, 서브링구얼 글랜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그레이터 페트로젤 러브랑 그 다음에 뭐예요?
코다 팀파니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에 비해 여기 있는 inferior salivatory nucleus라고 하는 것은 나와서 그 레서 페트로잘 러브를 통해 가지고 아틱 갱글리온을 지나서 이리로 이렇게 쭉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페로티드 글랜드. 자, 그러니까 페로티드 글랜드가 위치상으로 위아래 관계에서는 서브맨디블라 글랜드나 서브링구얼 글랜드보다 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의 이제 분비를 관장하는 브레인스템의 핵은 인피리어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반대로 돼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타액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타액선 3개 중에 페로티드 글랜드가 인피리어 살리베이토리 뉴클레우스에서부터 시작된 신경에서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마비되면 당연히 이하선 분비 장애가 일어나겠죠. 그다음 미달라 블롱가타에 있는 살리터리 뉴클레우스가 어떤 원인으로 변성된 경우에는 혀 뒤쪽 3분의 1의 막감각이 소실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하게 혀 인두신경에 해당되는 핵 부위가 마비됐을 때 그런 거고, 전체적으로 미달라 블롱가타에 있는 살리터리 뉴클레우스가 마비가 되면 이것은 페이셜 러브는 물론이고 혀 인두신경, 글로소파린젤 러브랑 베이거스 너브까지 합쳐서 혀뿌리까지 모두 마비가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 미달라 블롱가타에 있는 의문핵 뉴클레우스 앰비기오스에서 어떤 원인으로 변성이 된 경우는 스타일로파린지우스 머슬이 마비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 있는 뉴클레우스 앰비기오스는 원래 9, 10, 11 쪽과 관계가 있는 것인데, 이 책에서는 11 액세서리 너브 부분은 빠져 있고 실제 그 액세서리 너브는 미주신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뉴클레우스 앰비기오스가 망가지게 되면 여기 있는 스타일로파린지우스 머슬, 이거는 뭐예요? 이 스타일로파린지우스 머슬 여기 있는 이건데, 제가 그림은 그려놓고 설명을 안 드리고 있었는데, 여기가 스타일로파린지우스 머슬이잖아요. 이 머슬은 뭐예요? 유일한 글로소파린젤 러브가 지배하는 유일한 머슬이죠. 이게 마비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은 뉴클레우스 앰비기우스에서 지배하는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뉴클레우스 앰비기우스에서 지배하는 다른 것들이 워낙 많은데, 이 많은 것들 모두가 다 한꺼번에 마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혀 인두신경 컴포넌트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미달라 오블롱가타에 있는 3차 신경 척수액 스파이널 뉴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너브가 어떤 원인으로 변성되면 혀 뒤쪽 3분의 1의 점막, 인두점막, 목구멍 편도, 기관, 가운데 끼 및 미들리어 및 마스토이드 셀스의 감각이 소실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이거는 이제 뭐 3차 신경 척수액에 얘들이 다 새들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일단 그 글로소파린젤 러브는 수피리어 갱글리온과 여기 이제 인피리어 갱글리온,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여기서 수피리어 갱글리온에서는 브랜치를 안 내서 좋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인피리어 갱글리온에서 나온 팀파닉 너브가 팀패닉 플렉서스를 이루고요. 팀패닉 플렉서스에서 나온 것이 레서 페트로잘 너브죠. 주행 경로는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약간 좀 복잡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최종적으로는 페로티드 글랜드에 가죠. 네, 그 다음 스타일로파린지우스 머슬이 있고, 스타일로파린지우스 머슬을 가기 전에 여기에서 인피리어 갱글리온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인터널 카로티드랑 익스터널 카로티드 사이를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10번도 마찬가지지만 목동맥 톨이랑 그 다음에 그러니까 카로티드 사이너스랑 카로티드 바디에 신경을 낸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스타일로파린지우스가 유일하게 지배하는 머슬 하나이고, 그 다음 나와서 있는 것이 여기가 파린지얼 브랜치, 뭐 글로소파린젤 러브니까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탄실라 브랜치가 있어서 이 탄실라 브랜치가 어디로 가요? 탄실라 브랜치가 소프트 팔레이트하고 팔라타인 탄실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팔라타인 탄실이고 이건 소프트 팔레이트. 아래쪽에는 혀인데 당연히 텅이죠. 텅인데 그러므로 얘는 링구얼 브랜치. 뭐 이게 대충의 글로소파린지얼 러브의 경로를 그린 겁니다. 자, 다시 5번 756페이지는 5번에 계속하면 혀인두신경 글로소파린지얼 러브의 부교감 신경의 경로는 인피리어 갱글리언에서 팀패닉 너브, 지금 방금 그랬더니 팀패닉 너브로 갔다가 팀패닉 플렉서스로 갔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레서 페트로잘 러브, 그 다음에 아틱 갱글리온, 그 다음에 귓바퀴 간자신경의 경로 중에서 아우리큘러 템포럴 너브의 경로 중에서 경로로 가서 페로티드 글랜드로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페로티드 글랜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여기에서 이것들이 뭐 종양 등으로 압박이 생긴 경우에는 페로티드 글랜드 분비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아래 신경전 인피리어 갱글리언의 아랫부위가 어떤 원인으로 손상이 된 경우에는 6, 7, 8 부위에 동시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아래쪽에 부딘두 가지가 손상이 되면 부딘두 스타일로파린주스 머슬이 맛이 가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 편도 가지 쪽에 가게 되면은 소프트 팔레이트와 팔라타인 턴실의 감각이 소실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두 가지 파린지얼 브랜치가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여기가 이상이 생기면 미들 파린지얼 컨스트릭터 머슬이 마비가 되는 것인데 인피리어 갱글리언의 아랫부위가 어떤 식으로 손상이 되면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링구얼 브랜치가 손상이 마비가 되는 경우에는 혀 뒤쪽 3분의 1 부분에 막감각이 소실이 됩니다. 그림 10-3에서 8 부위가 손상된 경우에는 그림 10-3의 9하고 10 부위도 당연히 같은 영향을. 자, 이건 어쨌든 그러니까 말초이냐 아니면 좀 더 페리페럴로 가느냐 아니면 센트럴로 가느냐의 개념에서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기면 11 부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8 부위가 손상됐다. 8은 여기라고 돼 있는데 책에 나와 있는 8 부위가 손상되면 얘하고 얘는 다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아래 신경절 인피리어 갱글리온의 아랫부위라고 하는 부위면 6번이면 어디가 되나요? 인피리어 갱글리온이라고 하면 이 부위가 될 텐데요. 인피리어 갱글리온 내려가는 부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위치에 따라서 이 위에 생기면 스타일로파린주스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포함이 되는 것이고 6, 7, 8 부위에 같은 증상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탄실라 브랜치라든가 이 밑에 있는 것들이 모두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 되겠죠. 여기까지 글로소파린지얼 러브를 설명드렸습니다. 에서 부위별 손상 시 야기될 수 있는 임상적 증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베이거스 너브의 일반적인 설명을 읽어보죠. 미주신경은 목, 가슴 및 배의 내장이 분포하는 감각, 운동 및 분비를 갖고 있는 혼합신경이다. 매우 복잡한 신경이죠. 미주신경과 앞에 있는 글로소파린지얼 러브는 총 5개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한번 상기하시면 좋겠고요. 운동신경은 메듈라 오블롱가타에 있는 앰비규어스 뉴클레우스 앰비규어스라고 보통 그러죠.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고 레린지얼 머슬, 그리고 머슬스 팔레이트, 그리고 파린지얼 머슬 등의 분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레린지얼 머슬을 분포한다라는 것은 목소리와 관계되어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일반 감각신경은 판스, 미달라 오블롱가타에 있는 말씀드렸다시피 5, 7, 9, 10에서 일반 감각의 신경들은 모두 3차 신경 척수핵, 스파이널 뉴클레우스 트라이제미널 러브를 통해서 들어가죠. 그죠? 에서 시작하고 파링스, 라링스, 에소파거스, 브론카이, 렁, 하트 및 앱도미널 비세라의 점막 감각을 담당합니다. 특수감각신경은 미달라 오블롱가타에 있는 살리타리 뉴클레우스에서 시작하고 에피글라티스에 인접한 혓뿌리 루톱 텅 부분의 맛 감각을 담당한다. 자, 앞쪽에서도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맛은 무조건 살리타리 뉴클레우스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부교감 신경은 미주신경 등쪽핵, 도잘 뉴클리어스 베이거스 너브에서 시작해서 가슴, 배, 장기의 민무늬 근육, 스무스 머슬 등과 샘 등의 분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오른쪽 지금 그림에 지금 759페이지 있는 그림을 기준으로 비슷하게 그려보았습니다. 네, 미주신경은 수피리어 갱글리온이 여기이죠. 수피리어 갱글리온이 여기이고 당연히 이것이 인피리어 갱글리온이겠습니다. 그리고 미주신경이 나오는 이 구멍은 뭐예요? 예, 이 구멍은 주굴라 포레이먼으로 9, 10, 11이 다 나오는 구멍이죠. 수피리어 갱글리온에서 나와서 다시 들어가는 게 뭔가요? 이건 메닌지알 브랜치. 그 다음에 귀로 가는 귀라기보다는 귓바퀴로 가는 아우리큘라 브랜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링스로 가는 이제 파린지알 브랜치가 있죠. 이건 이제 인피리어 갱글리온에서 나오는 거고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수피리어 라린지알 러브가 있습니다. 수피리어 라린지알 러브. 수피리어 라린지알 러브는 인터널 브랜치랑 이건 너브라는 이름을 따로 가질 정도로 명확한 브랜치인데요. 이게 인터널 브랜치, 익스터널 브랜치 이렇게 따로 있죠. 그리고 내려가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올라가는 네, 굳이 따지면 이 부분인데 리커런트 라린지알 러브가 있습니다. 이 리커런트 라린지알 러브가 터미널 브랜치로서 인피리어 라린지알 러브도 있죠. 대략 이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복부 장기, 그 다음에 흉곽의 장기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인데 그것은 생략을 하고 일단 그러면 책에 보면 미주신경의 부위별 변성 또는 손상 시 나타날 수 있는 임상적 증상을 보면 미달라 블롱가타에 있는 뉴클레우스 앰비규어스에서 원인으로 변성이 된 경우에는 연하장애, 물렁 입천장 활, 알추업 소프트 팔레이트의 하수는 아래로 처지는 거, 안검하수 들어보셨죠? 안검하수가 뭐예요? 눈꺼풀이 아래로 처져서 이렇게 잠 오는 듯한 인상, 이런 거, 눈동자가 적게 보이면 잠이 오잖아요. 이런 현상을 보이면 잠 오게 보이나요? 눈꺼풀이 이게 떠져 있으면 안 그런데 눈꺼풀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으면 잠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안검하수죠. 위하수라고 하면은 뭐예요? 위가 아래로 축 처져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현상, 즉 거기에 텐션이 떨어지면서 물렁 입천장 활인 소프트 팔레이트 아치가 처지는 거, 그리고 우블라의 편제 우블라가 한쪽으로 삐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달라 블롱가타에 있는 살리터리 뉴클리어스가 어떤 원인으로 변성되면 호두 덮개에 인접한 혓뿌리 부분의 막감각이 소실되는데 이것은 미주신경의 핵인 경우에만 그런 것이죠. 다른 솔리타리 뉴클리어스들이 다 망가지면 혀 전체의 맛이 망가지는 겁니다. 세 번째, 미달라 블롱가타에 있는 미주신경 등쪽 핵 도잘 뉴클리어스 오브 베이거스 너브가 망가진 경우에는 그것은 뭐예요? 그거는 가슴 및 배의 민무늬 근육과 샘의 분비 장애가 모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모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번째, 페린지얼 브랜치가 종양 등으로 압박되거나 손상되는 경우에 어딘가요? 네, 여기죠, 여기 파린지얼 브랜치가 어떤 식으로 종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압박이 되는 경우에는 연하장애, 연하가 뭔가요? 연하는 삼키는 거죠. 삼키는 거, 입천장 근육의 기능 이상으로 물렁 입천장 활 및 목젖에 편제가 일어난다. 네, 의문핵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랑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피리어 레린지얼 러브의 속까지 인터널 브랜치는 감각성이며 이 신경이 종양으로 압박돼서 손상된 경우에는 루터타운과 후두 덮개 부위의 점막 감각이 소실된다. 자, 여기에서 이게 수피리어 레린지얼 러브의 인터널 브랜치인데 요것이 이제 사실은 혀 쪽 뿌리 쪽에 이렇게 가 있는데 요것이 감각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이 종양으로 압박되면 혀 뿌리와 후두 덮개 쪽의 감각이 소실되고 그 부분의 맛 감각도 같이 소실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되돌이 후두신경, 리커런트 라린지얼 너브가 종양으로 압박되거나 손상되는 경우에는 목소리가 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리커런트 라린지얼 너브 요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하면은 성대 쪽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 그러니까 뉴클레우스 앰비기우스에서 하는 것은 그 심장에 있는 심장에도 관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목소리를 내는 레링스에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760페이지에 있는 하이포글로살 러브 12번째 신경 이나 혹은 뉴클레우스 오브 하이포글로살 너브의 손상 시 야기될 수 있는 임상적 증상. 네, 그림은 그리지 않고, 왜냐면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앞쪽에 있는 그림과 완전히 동일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혐의신경은 혀에 분포하는 혀의 근육에 분포하는 순수 운동 신경으로서 미달라 블롱가타의 혐의신경, 베이걸 트라이건 아래쪽에 있는 혐의신경 핵이 있죠. 뉴클레우스 오브 하이포글로살 너브에서 시작을 하고 혀 바깥 기원 근육, 익스트린식 머슬스 오브 텅과 스타일로글로수스 머슬, 그리고 하이오글로수스 머슬, 지니오글로수스 머슬, 요것들이 혀 바깥 기원 근육들이죠. 그리고 혀 자체 근육, 인트린식 머슬스 오브 텅 등의 분포를 하고, 그 다음에 수프라 하이오이드 머슬인 지니오 하이오이드 머슬에도 분포를 하죠. 이렇게 이제 분포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요것에 변성이 되면 그냥 혀가 마비되는 거예요. 혀의 운동장애가 일어나는 것이죠. 혐의신경 등이 종양으로 압박되거나 손상되는 경우에도, 즉 뭐 혐의신경 핵이 망가지거나 혐의신경 자체가 압박되거나 하는 경우에 모두 혀의 운동장애가 일어난다고 정리하시면 되니까 그다지 별로 어렵지 않다고. 네, 대망의 마지막 토픽이네요. 교재 761페이지, 해부학적 측면에서 해면 정맥골 혈전증, 캐버너스 사이너스 트롬보시스가 발생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임상적 증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은 지금 프론탈 섹션인데요. 위치는 대략 하이포피지얼 포사의 중간 정도에서 자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이포피시스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고요. 아래쪽에는 아마도 스페노이달 사이너스가 이렇게 양쪽으로 뭐 합쳐져 있을 수도 있지만 스페노이달 사이너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빨간색은 당연히 중간에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고요. 아트리고, 여기 자체가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얼기설기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캐버너스 사이너스로서 해면 정맥골이죠. 네, 그리고 그 옆에 지나다니는 너브들이 있어요. 이 너브들을 하나씩 이름을 살펴보면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아큐로모터죠. 그냥 간단하게 로마자로 3번, 그 다음에 트로클리어 4번. 사실 뇌신경의 순서를 붙인 것이 브레인스템의 위 높이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붙인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냥 높이대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뭐죠? 네, 이것은 여기가 옵달믹 너브죠. 위에 있는 거 글씨가 안 예뻐서 다시 한번 써보면, 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이건 6번이 아니고 이게 6번이고요. 이거는 맥실라리 너브인데 얘는 사실은 조금 더 여기보다 앞쪽에서 자르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포레이먼 로튼덤으로 빠지는 것이고, 나머지 여기 있는 4개에 해당되는 얘는 모두 수피리어 오비탈 피셔를 통해서 나가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나가는 애들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해서 해면 정맥골에 대해서 교과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캐버너스 사이너스는 나비뼈의 뇌하수 체오목, 하이포피지얼 파사. 여기가 하이포피지얼 파사입니다. 하이포피지얼 파사의 양쪽에 있는 해면 모양의 정맥골이며, 앞쪽은 위 눈악 틈새 수피리어 오비탈 피셔를 통해서 위눈 정맥, 수피리어 옵탈믹 베인과 인피리어 옵탈믹 베인과 함께 연결이 되고, 또한 나비 마루 정맥골, 스페노퍼라이탈 사이너스, 그리고 인피리어 피트로젤 사이너스와도 연결이 되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경질막 정맥 동굴 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해면 정맥골, 해면 정맥동은 inferior petrosal sinus를 통해서 internal jugular vein으로 교통한다. 네, 이 방향으로 이제 내려가서 superior vena cava를 통해서 right atrium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옵탈믹 베인에 의해서 얼굴 정맥의 가진 눈 구석 정맥 앵귤라 베인과 교통을 한다. 해면 정맥골이 즉 이렇게 크레니얼 캐버티 내에 있으면서도 바깥쪽 피부에 해당되는 앵귤라 베인 같이 이렇게 바깥쪽과도 서로 교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기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캐버너스 사이너스 속으로는 자 여기 이제 구조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인터널 캐로티드 아터리가 있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그 다음에 abducent nerve 바깥쪽 벽으로는 네, abducens nerve가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랑 같이 좀 가운데로 지나고 나머지 바깥쪽 벽으로는 3번 눈돌림 신경, 아클로모터, 트로클리어, 옵탈믹 너브 또 그리고 위턱 신경, 맥실러리 너브가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적인 의의는 크레니얼 캐버티 내에 있는 해면 정맥골은 얼굴 정맥, 페이셜 정맥에 가진 앵귤러 베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얼굴 부위의 감염 시 예를 들어서 뭐 여드름 같은 것들이겠죠, 그죠? 것들을 들 수 있는데 얼굴 부위의 감염 시 거기에서 어떠한 균이 감염이 되면 크레니얼 캐버티 내 뇌 가까이까지 감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정맥골로 퍼질 수가 있고 이거 외에도 이제 포라멘 베잘리우스라든가 포라멘 오베를 통해서 날개 정맥근 혈기 테리고이드 플렉서스도 있죠. 테리고이드 플렉서스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하의 어떠한 감염이 일어났을 때 두개강 내로 그 감염이 퍼질 수 있는 어떠한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그 부위의 압박 시 야기될 수 있는 임상적 증상 762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캐버너스 사이너스 속에 있는 송목동맥,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어떤 원인으로 압박을 받게 되면은 엑소프탈모시스라고 하는 안구 돌출증, 눈이 튀어나오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면 정맥골의 바깥쪽 벽에 있는 아큐로모터 너브가 어떤 원인으로 압박을 받으면 상안검을 위로 올리는 운동이 안 된다. 자, 이것은 레베이터 펠페브레 수페리오리스 머슬을 아클로모터 너브가 지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뭐 그거 외에 다른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면 정맥골의 바깥쪽 벽에 있는 트로클리어 너브가 압박을 받은 경우에 안구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안구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운동이 불가능하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면 정맥골 속에 있는 갓돌림 신경 abducent 너브가 어떤 원인으로 압박을 받은 경우는 아이볼의 바깥쪽 돌림 운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해면 정맥골의 바깥쪽 벽에 있는 눈신경 옵탈믹 너브와 혹은 맥실라리 너브가 어떤 원인으로 압박을 받은 경우에는 얼굴의 일부 감각에 이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 트로클리어 너브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트로클리어 너브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수피리어 오블리크 머슬 보시면 트로클리어가 보이죠. 트로클리어가 여기 그림에서 트로클리어가 보이실 텐데 트로클리어가 보이고 이게 수피리어 오블리크 머슬이잖아요. 얘가 당기게 되면은 눈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그림에 나와 있는 걸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내려가는 것이 뭐랄까 영향을 받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2학기 때 배워야 될 신경해부학 뉴로 어나토미의 전체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강의 내용을 사실은 현장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줄이지 못해서 좀 길어진 영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읽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뭐 여력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시험 전에 정리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면 좋겠지만 아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시험 잘 치시고 한 학기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